책과 함께하는 시간 톡톡. 오늘은 파란 가을 하늘을 닮은 천선란 작가의 천 개의 파랑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서 가을 느낌이 나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오늘은 약간 니트를 입었거든요. 오늘은 좀 더 따뜻한 느낌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선정한 이유와 이 작가인 천선란 작가를 묶어서 좀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천선란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 자체가 엄마, 아빠, 언니의 이름을 각각 한 글자씩 따가지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본인의 이름 자체를 그렇게 가족의 이름에서 가지고 온 것 자체가 굉장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기가 진짜 소설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시험을 보고선 예고로 편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문학이란 무엇일까 친구들과 계속해서 고민하고 인간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사회는 무엇이며 우주는 무엇일까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다고 해서 이런 분이 쓴 책이라면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 어떤 깊이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그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천 개의 파랑을 선정을 해서 읽어봤고요. 일단은 그 느낌부터 얘기하자면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 책 같은 경우 2019년에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에서 장편 부문 대상을 받으셨거든요. 우선 일단 봤을 때 천 개의 파랑이라는 글씨 때문에 그런지 표지 자체가 굉장히 파랑 색깔 일단 배경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알록달록한 하늘 그림이 있어서 그 전에 제가 상상을 해봤을 때 이 파랑이 또 영어로 블루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블루가 우울하다라는 또 의미가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캐릭터들이 혹시 좀 다양한 우울감, 결핍감 이런 것들을 좀 이 제목에 녹아서 중의적으로 표현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표지만 보더라도 일단 굉장히 나의 호기심을 자극을 했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책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얘기하고선 좀 시작하겠습니다. 가까운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인공지능 로봇 기수 콜리와 경주마 투데이의 우정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특히 콜리는 제작 과정에서 다른 기수 로봇과는 다르게 더 풍부한 감정과 생각을 하는 프로세싱을 갖게 됐고 그래서 본인과 함께 경주를 하는 경주마 투데이에게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경주마 투데이는 오직 경주만을 위해 태어난 동물이므로 그 쓰임이 경주에만 있었기에 고된 훈련과 일정으로 점점 다리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콜리는 경기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단은 책의 도입부가 이 정도 줄거리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것만 들었을 때는 조금 더 궁금하시죠? 그러면은 제가 결말까지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내용을 더 보태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 로봇 기수 콜리 같은 경우에는 하반신이 부서지는 부상을 당하고 이 기수로서 쓰임이 또 다했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기다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우연히 마방을 들렸던 고등학생이었던 연재가 이 콜리는 뭔가 다른 기수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 콜리를 구매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로봇 그런 지식들로 새로운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반면 이 연재의 언니였던 은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다리가 좀 불편했어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한번 앓고 난 다음에 하반신 마비가 와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이제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결핍이 다리에 있어서 뭔가 경주장을 종종 찾으면서 여러 경주마들을 보며 약간의 대리만족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투데이에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한창 정말 경주마로서 상한가를 가지고 갔던 투데이가 점점 쇠락하는 모습을 보며 거기에 또 연민을 갖고 이 투데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재와 은혜, 이 자매는 콜리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짜서 이 인간 중심 사회에서 조금 경주마 투데이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을 하며 내용이 펼쳐집니다. 이 정도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이 책에 여러 가지 좀 관전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좀 다양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우선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 책은 근미래죠. 2035년을 배경으로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이 인간 중심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확실히 제기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기수 콜리 그리고 경주마 투데이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이 탄생 배경을 찾아본다면 딱 인간의 뭔가 그 재미와 유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우선 콜리의 탄생 배경이 나오는 부분을 제가 좀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마 경기의 약점은 기수가 인간이라는 점에 있었고 이는 말이 최고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 중 하나였다. 인간보다 작고 가벼우며 떨어진다 한들 생명과 연관되지 않는 새로운 기수가 필요했다. 기수 휴머노이드는 평균 150cm의 신장과 탄소 섬유로 이루어진 몸체 덕분에 인간보다 훨씬 가벼웠다. 말이 달릴 때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부드러운 관절, 말의 목덜미를 매만질 수 있는 상체보다 길게 제작된 팔, 색으로 기수를 구분하기 위해 만든 투구. 존재 자체가 말을 타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낙마에 부서진 기수는 그대로 폐기 처분됐고 머지않아 새로운 기수가 등장할 거였다. 그쵸. 경마 경기에 있어서 핵심은 스피드. 특히 그렇게 박진감 넘치는 빠른 스피드의 경기를 사람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일단 인간 기수 같은 경우에는 그 몸무게가 또 말에게 있어서 좀 무리를 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말의 속도가 떨어지니까 인간보다는 가벼우면서도 또 인간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을 없애서 좀 더 뭔가 편하게 그런 경기를 만들 수 있는 로봇 기수가 필요해서 만들어졌던 게 이 콜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콜리의 파트너이자 또 한때 상한가를 쳤던 그 정말 빠르게 달렸던 경주마 투데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또 발췌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말들에게 요구된 것은 더 빠른 속력이었다. 이전까지 경마에서 말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력은 70에서 80km였으나 현재 경마장의 말들은 평균 속도 시속 90km까지 뛰었다. 자동차 레이싱을 볼 때의 쾌감을 살아있는 생명에서 찾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급속히 발전하는 문명과 달리 말의 관절은 몇천 년의 유전자 정보를 쌓아야만 고작 한 걸음 더 진화한다는 사실이었다. 경주마의 선수로서의 수명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였다. 그 시기가 지나면 관절의 연골이 다 갈린 말들은 서 있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운 좋은 몇몇의 말들은 제주도나 강원도의 초원지대로 팔려갔으나 대부분의 말들이 처리 불가로 안락사를 당했다. 투데이는 진짜 말 그대로 인간의 유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경주마였어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저는 표현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야생에서 좀 뛰어놀고 뭔가 뭐 풀도 뜯어먹고 약간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정말 빠른 그런 경주마들끼리 교배를 시켜서 그 유전자를 심어 놓고 태어나면은 오직 경주마를 위해서 훈련을 받고 생활을 하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연골이 갈려서 나중에 그 쓰임을 할 수 없을 때는 안락사를 시키는 어쩌면 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도구이자 물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주인공 자체가 인간에 있어서 하나의 그냥 유의의 도구로 쓰였다는 것 자체가 뭔가 굉장히 큰 문제제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제기가 그렇다면은 과연 인간 사회를 좀 더 풍족하게 만들어 줬을까 이렇게 생각이 또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코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던 주인공 중에 이제 연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이면서 이제 입시생이죠. 이 학생이 지수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둘 같은 경우에는 로봇 경진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의기투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로봇 경진대회를 왜 나가느냐? 이 로봇 경진대회 같은 경우가 가장 그 시절에 권위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을 받거나 하면은 나중에 대학을 갈 때 좋은 대학, 심지어 여기서는 여러 가지 명칭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대학교에 갈 수 있다라는 이제 또 얘기가 나와서 그렇다면은 결국 인간이 또 좋은 대학에 가서 뭐 좋은 회사를 가고 잘 살고 뭐 이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로봇을 발전시키고 그 로봇을 진화시키면서 업데이트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로봇이 발전된 게 꼭 인간 중심 사회를 뭔가 풍요롭게 만들었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중의적인 의미로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 같은 경우가 약간 확실하게 들어가서
그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냈기 때문에 일단은 보면서 저도 약간 남일 같지 않고 좀 몰입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책의 관전 포인트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